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페스와 SFA 반도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모두 지루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댓글들을 보니까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방송을 준비했고요.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세는 거부할 수 없는 유동성 장세라고 봐야 되겠죠. 우라카미 군유에 의하면 유동성 장세 다음은 경기 회복과 함께 실적 장세가 도래한다고 그러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실적 장세를 논하긴 그렇고 유동성 장세에 충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 막강한 유동성 힘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미우놀이라는 것은 이제 그 네페스하고 SF 반도체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제 두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다른 종목은 다 오른 것 같은지 못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간 조정 과정이라 보는데, 그런 어떤 그 매도 심리들이 하나하나씩 그 기간 조정과 함께 매도세가 소멸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매도 세력의 소멸과 함께 조만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상당 부분 빠르게 순환매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순환매상으로도 이제는 상승변에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완성 업체를 빼놓고는 네페스가 단연코 대장주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우놀이에서 백조를 넘어서 용을 꿈꾼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진감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SF 반도체 잠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월봉을 보도록 하겠는데 월봉 보시면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 이후 첫 번째 눌림목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조정을 마무리를 짓는다면 상당 부분 좋은 어떤 그 파동,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제 방송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약간 좀 편집을 했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 출발. 지금 이제 표시된 지역이 최저점이죠. 3월 19일 이제 우리가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는 시점인데, 제가 어제는 이제 그 해겔의 어떤 변주법을 잠깐 패러디해서 역사란 그 시대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에 의해서 운동변화 발전한 재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역사도 그렇고 시세도 마찬가지죠. 시세라는 것은 그 시대가 내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C사태라고 봐야 되죠. C사태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에 의해서 운동변화 발전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그 C사태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어떤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고요. 유동성이 시장을 지배할 때는 사실 그 이성보다는 야성성이 더 이제 강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그 악재를 오히려 이제 반기죠. 악재를 굉장히 오히려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세 그랜빌에 의하면 유동성 장세를 이제 월 오브 월이라고 했어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구간이라고 했죠. 악재를 먹고 자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는 악재를 먹고 자란다. 웬만한 악재로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런 거죠. 제가 어제 그 이 방송 우라카미 군요의 장세 4단계 유동성 장세는 이제 금융 장세를 의미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시켜서 유동성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유동성 힘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 그리고 실적 장세 다음에는 이제 역금융 장세가 오는데 실적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과열 징후가 나오면 역금융 말 그대로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또 회수하죠. 그래서 역금융 장세 다음에는 지금 표현을 안 했지만 역실적 장세가 경기 침체가 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장세 4단계가 마치 이제 봄이 지나면 이제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순환한다고 그런 거죠. 지금 우라카미 군요 장세 4단계 중에서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는 악재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악재는 잘 안 흔들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엘리어트 파동론하고 제가 한번 겹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실적 장세라고 좀 표현했는데 어제는 제가 자료에서 어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금융 장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타가 난 거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실적 장세를 논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유동성 장세에 우리가 좀 충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주글러 파동 혹은 이제 10년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그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가의 최고점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연봉인데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어떤 일정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1989년도 제 기억으로는 지수가 코스피가 1004포인트를 찍었거든요. 1004포인트 고점 이후에 1998년도 최저점을 기록했어요. 정확히 이제 89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9년이 포함이 되니까 10년 후가 되니까 98년에 저점이 오죠. 그리고 1998년도 바닥 확인한 다음에 2007년도까지 1998년에서 이제 8년이 포함이 되니까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이제 2007년도죠. 우리가 리먼 사태 혹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또 조정받는데 2007년에서 정확히 또 10년을 더하면 2016년이 오죠. 공교롭게도 2016년은 또 4차 산업혁명이 출발한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비 투자 사이클 혹은 이제 주글러 파동, 10년 주글러 파동에 근거해서 본다면 앞으로 장세는 2016년서부터 이제 그 10년이니까 2025년까지 이제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상당히 많이 또 신뢰하는 파동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인간들도 이제 생로병사의 사이클이 있겠죠. 뭐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좀 차이는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삶을 살아가죠. 많이 살아봐요. 뭐 100살이죠. 자,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최고점이 62,800원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최고점인데 62,800원 이후서부터 이제 3월 19일까지 42,300원까지 이제 급락세를 보였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구조를 순매도했는데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여하튼 간에 9조원 매도했기 때문에 결자 해지 논리대로 9조원, 최소한 9조원은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9조원을 순매수하는 동안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증시경원에도 보면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표현이 있죠. 뭐 일치가 되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하락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그 주글러 파동을 봤죠. 상승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또 주가의 하락은 상승 파동의 어떤 결정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는 악재를 먹고 자란다. 악재에 의해서 잘 안 흔들리고요. 오히려 악재에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악재로 인해서 오히려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 방에 그 대량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 그 3월 19일 이후에 상당 부분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충분한 상태, 특히 이제 단기, 중기 이동편이 결집이 됐죠. 준비된 상태의 상승 전환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어떤 우리가 에너지의 힘을 느낄 수 있고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 9조원을 순매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9조원을 순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네페스 그리고 이어서 SFL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월봉인데요.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과거 고점에서 우리가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이제 프레토 지지선이죠.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주식은 반드시 앞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 반드시란 표현은 좀 그런데 앞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페스가 단기적으로 보면 좀 지루한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페스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죠.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뭐 적자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보합권 정도 소폭제 한 그 100억 미만이라고 이제 100억 미만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 대비 터무니없이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대단한 어떤 힘을 느껴지죠. 우리가 앞전에 이제 AD 테크놀로지라고 사실 유상증자를 한 35% 정도 발행하게 되면은 주가가 폭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르고 있죠. 이런 것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D 테크놀로지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랠리가 이어진다고 이제 보고 있죠. 지금 주가가 32,200원인데요. 지금 이제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는데 네페스는 왜 못 올라가냐 이런 그 얘기들,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루한 조정 가운데서 대중들이 어설픈 물량들이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 바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은 매도세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페스는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이후에 어떤 그 성장성 그런 것들을 서서히 이제 시장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사족을 단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하라고 그러는데 지루해서 못 사는 분이 있어요. 삼성전자 너무 무겁지 않느냐 그러는데 삼성전자를 사기가 싫다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를 사기 싫은데 하이닉스를 사는 것은 의미가 없죠. 격이 좀 떨어지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네페스를 사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네페스를 사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6월 1일자 상상인 증권의 보고서인데요.
간략하게 밑줄 부분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올해 3월을 의미하죠. 3월부터 본격화된 최대 고객 S사가 이제 삼성전자를 의미하죠. 스마트폰 부진 여파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안 좋죠.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납득이 갈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적자까지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CIS를 카메라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소니가 글로벌 1위인데요. 삼성전자가 2위죠. 소니가 시장 점유율 50%, 삼성전자가 대략 한 19% 정도 되는데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훨씬 앞선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의 파동은 삼성전자가 지금 가파르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월 생산부터는 전년 대비해서 10%라든가 20% 이상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다. 자, 맨 아래 보시면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상인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저하고 이제 관점이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런데 주가는 이러한 단기 실적 부진 우려를 견뎌내고 있다. 왜 그럴까? 다음 장에 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장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WLP라죠.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은 이제 TSMC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데 PLP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네페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삼성전자도 따라올 수가 범접이라는 표현까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어떤 네페스가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제 비메모리 싸움은 미세 공정이죠. 5나노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5나노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네페스가 가장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고요. 지금 상상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퍼 기준으로 봐서는 57,000에서 6만원, 그러니까 현재 한 3만원대에서 거의 100% 정도 보는 거죠. 저는 그 이상까지도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페스를 매매하실 때는 우리가 실적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올해 실적 부진으로 현혹되시면 안 되고 내년 이후에 어떤 성장성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F5 PLP라고 그러죠.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 관련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완성업체 외에 단언컨대 네페스가 가장 대장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이제 예상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좀 박하게 나온 것 같은데 2019년도 영업이익이 600억이었어요. 18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했죠. 2018년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 전후로. 그리고 올해 예상은 지금 한 70억 정도, 7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급격히 저하되는데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여기서는 한 7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원래 보고서는 800억 이상을 보고 있었어요. 여하튼간에 상상인증권에서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실적 부진의 어떤 조정 파동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내년도 실적 대폭 호전 혹은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한 그런 파동이 이어진다. 그런 파동이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월봉 차트를 봤죠. 월봉 파동은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지금 재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사기가 부담되시는 분이라면 좀 가볍죠. 아무래도 네페스 같은 경우 네페스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어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밑줄치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잠재 고객향 PLP 패널 레벨 패키징이죠. 웨이퍼는 이제 둥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칩이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짜투리가 많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패널이라는 것은 이제 사각형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건 제 기준의 어떤 해석입니다. 조만간 장비 입고가 예상이 되고 있고 완료되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2021년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PLP 관련 이제 매출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고요. 기존 라운드 타입, 이게 우리가 와이퍼라고 제가 웨이퍼 레벨 패키징과 웨이퍼가 이제 둥그렇죠. 라운드 타입의 팬아웃 WLP보다 동일 공정에서 5배 규모의 생산 효율이 높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패키징 기술은 다 이제 PLP 기술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재료비도 면적 5배 증가 대비 사용량은 2배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효율성 면에서 게임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를 보도록 하죠. SF 반도체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 이거 재미있는 게 이게 좌하단 쪽에 있죠.
지난 7월 17일이라는 게 2015년 7월 17일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그 STS 반도체를 이제 SFA에서 인수한 거죠.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홍라이 여사 쪽 그 인맥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2015년도 7월 달에 SFA에서 STS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SFA 반도체로 바뀌었죠. 그 당시 주가도 6,000원대까지 갔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이제 사업 구조조정을 이제 지속하면서 이제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일단 그 구조조정 완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턴어라운드 요소를 갖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실 작년 10월서부터 10월 3,000원서부터 주력주에 편입하고 추천해 왔거든요. 100% 이상 올라갔어도 우리가 매도를 안 했어요. 매도를. 왜냐하면 그 이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월봉 보면은 SFA에서 STS 반도체를 인수한 시점, 그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거대한 어떤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보시면은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만원대, 최소한 만원대 정도까지는 그 이상도 넘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만원대까지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3일 상승 100일 조정이라는 얘기 있죠.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장기간 지루하게 조정받는데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게면은 굉장히 단기간 내에 가파르게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정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거래 바닥이 나오는데요. 앞서도 잠시 네페스 때 말씀드렸지만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이라는 것은 매도세의 소멸이다. 매도세가 소멸됐다는 것은 매집이 완료됐다는 것이고 또 랠리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SF 반도체 지금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작년 1월 달에 초대형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 속이더라도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따 대량 거래가 터진 지역의 상당 부분 가격대 지금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1월 달에 대규모로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이게 단순히 팔아먹은 물량이 아니라 매집된 물량이고 그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세력들도 자기네들이 평균 매집한 단가 이하로 떨어진 것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네들이 평균 매수한 단가 아래로 떨어지면 자꾸 주가를 사게 돼 있어요. 방어를 주는 거죠. 더 이상 안 빠지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 관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관리가 된다는 것은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다. 이제는 시장의 어떤 그 변화 과정 속에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SF 반도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하튼간에 언택트 시대, 지금 C 사태 관련해서 오히려 전화 위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SF 반도체는 패키징, 모듈, 펌핑, 토탈 다 하죠.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지금 이제 비메모리 시장이 이제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어떤 분야가 굉장히 지금 예전에는 별 볼일 없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자리를 갖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특히 1분기 실적에서 삼성이 서버 드림이라든가 혹은 이제 PC 드림이 선방을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서버 드림이 유일한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자, 영업이익 보시면 대단한 것 같아요. 2018, 17년도는 안 돼. 2017년도에도 한 250억 흑자였고요. 250억에서 337억, 390억, 500억, 720억, 2022년도면 뭐 1000억도 돌파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가서 또 고민해 보도록 하고 대단한 거죠. 5년 동안의 어떤 그 사업 구조정 완료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출 역성장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2015년도 이후에 역성장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고수하고 하수하고 절대 가름이 안 돼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이제 고수하고 하수하고 가름이 되는 거죠. 하수들은 어때요? 조정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을 자꾸 이제 뺏기기 마련이죠. 고수들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또 담대해지는 거죠. 조정을 즐기는 거죠. 그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되는 거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제가 그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절대적인 에너지론이라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급등주를 아는 거하고 주도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체험 VIP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